저번 195페이지에 이어서 오늘은 196페이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명도를 유지할 때 그 모발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결과물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물 빠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196페이지는 톤다운 시술 때 이 수분 함량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앞서도 설명을 해봤지만 수분량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아주 적당하게 한 20% 정도면은 어떤 웬만한 시술은 다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앞서도 설명했고요. 마찬가지로 톤다운 시술 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톤다운 시술에서 희망색은 명도 7번의 다크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염색 전, 그러니까 비포는 명도 10에서 14에서 15레벨의 탈색모, 그러니까 14레벨, 15레벨의 탈색모에서 명도 7번까지 다운을 시키려면 여기 명도 5번의 연모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명도 5번의 연모제 다크 브라운. 이때 아마 제가 B라는 약이 있어요. 브라운. N 계열이고 브라운 계열이 있는데 브라운 계열로 제가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명도는 어차피 5번이라면 다 톤다운이 되고 색치가 가려지는 연모제잖아요. 그래서 연모제 5번을 사용을 했고, 산화제는 1.5% 사용했습니다. 5볼륨짜리. 굳이 톤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농도의, 아주 작은 농도의 산화제만 사용을 했고 충분히 염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수분량 0%, 그러니까 명도 14에서 15레벨의 탈색모에 수분량이 없는 상태에서 명도 5번의 다크 브라운으로 염색을 했더니 결과물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진한 흑갈색이 아주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를 볼게요. 일주일 후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좀 빠졌지만은 많이 밝아지거나 그러진 않죠. 기본적인 흑갈색은 그대로 유지가 됐죠. 숫자로 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물 빠짐이 있던 걸로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어떤 고객님이더라도 물이 많이 빠져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다음 밑에 수분 함량 20%를 한번 볼게요. 20% 또한 염색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20% 아시죠? 설명했지만 타월 드라이를 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 헤어 매니큐어 왁싱 시술을 해도 될 정도 눅눅한 상태, 그 정도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염색 결과물에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물 빠짐도 수분이 완전 없었던 상태와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전 내용처럼 수분이 20%까지는 이 시술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별 변화가 없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수분 40%를 볼게요. 40%를 보게 되면 결과물 또한 40%도 괜찮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수분이 0%일 때와 40%일 때, 그러니까 40%는 타월 드라이는 했지만 눅눅한 상태예요. 꽉 찼지만은 눅눅한 상태고 물이 조금 떨어질랑 말랑한 정도. 그러니까 드라이기를 좀 써야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염색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분량인데요. 그래도 이 톤다운, 염료가 짙고 염료가 많은 그런 염색약이기 때문에 일단 수분 함량이 높아도 결과물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빠짐을 비교해 볼게요. 물빠짐, 일주일의 물빠짐은 비교를 해보면 수분량이 많았을 때 확실히 물이 좀 더 빨리 빠졌다, 더 많이 밝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결과물에는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어둡게 나왔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이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산화중합작용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염료의
물을 섞어서 옅게 만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톤다운도 20% 이상 수분이 넘어가면 물 빠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럼 60%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분량 60%. 수분량 60%는 60%부터는 확실히 결과가 좀 옅게 나와요. 염색 결과가. 여기 0%와 20%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옅죠.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감에다가 물을 탄 효과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 빠짐, 일주일 후에 물 빠짐 또한 확연히 눈에 띕니다. 물론 염색 전 비포 상태보다는 염료가 들어있지만 이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염색을 했는데 한 달도 안 했는데서 색이 다 빠졌다, 이런 컴플레인이 걸릴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 수분 80% 또한 결과물에서 확연히 옅고 밝게 나오고, 그리고 일주일에 물 빠짐이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그래서 수분 0%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숫자로, 이제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굳이 숫자로 비교를 하자면 50% 이상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50% 이상이 뭐냐면 결과물이 우리가 희망하는 짙은 다크 브라운으로 완성됐다. 여기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몇 퍼센트가 빠졌느냐, 그 얘기고요. 한 50%까지는 빠졌다. 일주일 안에 50%가 빠졌다는 거는 확실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탈색한 모발에다가 톤 다운을 했는데 일주일에 물이 빠졌다, 물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은 모발이나 아니면 모발에 수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산화제 양이 좀 과했다던가, 아니면 고객님이 사우나를 자주 가고 수영장도 다니고 샴푸도 자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일이 세세하게 고객님들의 그 라이프를 컨트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산화제를 혼합할 때 저울을 거의 안 썼어요. 제가 다니던 매장도 저울이 없던 매장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분 100%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염색도 굉장히 옅게 결과물도 나왔지만 물 빠짐 또한 이 정도면 거의 60에서 70% 정도 물이 빠진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발들은 제가 사우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수영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머리 감기고 드라이 쓰고, 그리고 햇빛에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햇빛에 잠깐 방치해 놓고,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톤 다운 씻을 때도 수분 함량이 20% 또는 최대 40% 이상 넘어가면 물 빠짐도 빨리 빠지고 결과물에도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톤 다운 때는 수분을 굳이 많이 둘 필요는 없다. 한 20에서 40%까지만, 눅눅할 정도까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는 거는 괜찮다 내용이고요. 위에서 설명하듯 이제 195페이지, 194페이지, 193페이지 모두 수분이 있을 때, 수분이 많을 때 이제 물 빠짐이 더 빠르고 더 잘 빠진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런 경우 산화제 농도 1.5에서 2%를 사용한 경우이며, 여기 톤 다운을 했기 때문에 산화제를 1.5% 사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5볼륨짜리. 굳이 톤업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산화중합이 되도록 화학작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조금만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만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염료가 산화중합되는 그런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색 시술 전 전처리 클리닉과 산화제의 수분만으로도 수분량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이 건조한 모발에 톤다운 시술을 할 때 수분이 20% 남아있는 상태에 염색 시술을 하게 되면 손상 방지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분량이 20% 이상일 경우 산화중합 방해와 물빠짐, 원하는 명도 채도를 얻기 어렵다. 여기도 말하죠. 20%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20에서 40%를 넘어가면 이제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없고 물도 굉장히 빨리 빠진다는 얘기예요. 요약한다면 이제 총 내용, 수분과 염색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염색 시술 시 수분의 필요성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필요할 수도 불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 적당하면 된다. 불필요하다. 과하면 안 된다.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약본이 여기 이제 요약된 빨간 글씨로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요. 수분이 20% 정도 필요할 때, 손상 방지, 톤 다운 때, 명도 유지, 톤 온톤 때, 이때는 수분이 20% 정도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치 않을 때 톤업 시술 또는 채도를 진하게, 굉장히 짙게, 굉장히 진하게 오랫동안 물 빠짐이 최대한 물 빠짐을 늦추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과 염색에 관한 이제 내용은 오늘 4회차, 총 4가지 영상이 나왔는데요. 4회차로 마무리 지을 수 있고요. 자, 염색할 때 모발에 수분이 좀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미용을 처음 시작을 하시는, 미용을 배우는 분들도 아마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여기 상단 제목 보면 Actual Tip Hair Color라고 했어요. 실무 헤어 컬러 팁.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이론들이에요. 이론과 이제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진짜 확실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걸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실무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아마 이제 미용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초급 단계 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 영상을 많이 보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수분과 염색편을 만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보색 기법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말고 헤어 컬러 스킬업 완전 이해하기 말고 고저스 라디오, 고저스 라디오라고 해서 읽어주는 블로그가 있어요. 제 블로그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건데요. 라디오처럼 출퇴근하시면서 귀에 핸즈프리 꼭 꽂으시고 블루투스 귀에 꽂으시고 들으셔도 되고요.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또는 제 블로그 가서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재미있는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최대한 제가 아는 한 업데이트 할 거니까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밤이 늦었네요. 벌써 12시가 다 돼갑니다. 빨리 영상 편집하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